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추현정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아파트 하자 소송에 대해서 문의를 받을 때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하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없나? 이제 그런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입대위 분들, 관리단 분들이랑 미팅을 해보면은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과연 구분 소유자, 나아가 입주자 분들께 결국에 그 부분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합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전혀 해주질 않습니다. 실제 그 부분은 사용검사 전 하자를 보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금액 자체가 사용검사 화자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늠하기 쉽지 않고 실제로 진단을 해서 들어가야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그걸 끝까지 이제 진행해서 알려면 소송을 진행해서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로 이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시공사 상대로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을 대리해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시공사의 행태가 사실 참 치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 하자, 저희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자 보수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하자인 뿐만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타일 뒷체움 부족 시공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타일을 떼부지 않는 이상 그 시멘트 몰탈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게 채워져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분을 사실 다 뜯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실무적으로는 표본 조사를 한 뒤에 그 표본 조사 값을 가지고 확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하자 보수비를 산출하게 되는데 실제 시공사 같은 경우엔 저희가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 미시공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다 시공되어 있다.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다 파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입주자분들을 다 내보내고 타일을 다 뜯은 다음에 그 부분을 다 촬영을 한 뒤에 다시 한번 타일을 붙인다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비용 자체는 하자 보수비보다 훨씬 다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시공사들이 항상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로 인정을 않고 독소 조항을 넣은 합의문 등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사실 하자 소송을 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가장 많은 손해배상 부분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하자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워낙 세대가 많다 보니까 이 배상금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입주했던 수분양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하거나 좀 사실을 호도해서 가급적이면 소송을 가지 않게 많은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예, 또 물론 당연히 또 소송을 무조건 해서 진행한다고 한들 또 나중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합의라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어떤 뭐 사실관계나 하자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쪽이 전문가이고 소유자분들은 비전문가인 상황에서 이것저것 이제 방법이든 뭐든 하다 보면 결국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한 20%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은 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아파트는 좀 덜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낮은 순위의 시행사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관리인 그리고 관리 업체를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제척 기간을 도과할 동안 하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렇죠.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결사적으로 하자 소송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 소송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유추해 본다고 하면은 네, 부분 그렇죠. 소유자분들께 네. 가장 이득이 되는 게 어떤 방법일지는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분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인 것 같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리고 뭐 감정 비용도 많이 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근데 많은 얘기들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 감정인이라는 제3자가 와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를 통한 손해를 받은 것만큼 책정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바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하시면 뭐 합의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을 내지만 통상적으로 원래 받으셔야 될 금액의 20%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자 소송하는 것이 이득일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경제적인 이득이다. 측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득이라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 화담의 결론입니다. 네, 이득이고 손해를 받은 것만큼 확실하게 진단을 받는다라는 거. 네.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하자 소송 과연 해야 되나라는 답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